안녕하세요. 복성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 이어가지고 무신당과 그 무신 정권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고려의 기죽사회는 문종 때 전성기를 이루고 이는 구 1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이렇게 있죠. 자, 이 문종 때의 그 권력을 장악했던 집안이 그 경원이시죠. 인주이시 집안. 그때 이제 이자연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외척세력으로 이제 등장해가지고 이 권력을 장악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1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자, 이 사이에 이제 귀족 정치가 전개되는데 그 절정은 숙종이나 예종 때 이루어졌다. 자, 이 숙종인데 숙종은 누구하고 약간 비슷하냐면 그 조선시대 때 세조하고 좀 비슷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집권자가 이제 그 이자의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자의는 이제 그 현종이 이제 즉위할 때 이게 사람이 좀 유약했어요. 그래서 그 생질이었던 그 현종의 동생이죠. 자기 입장을 때는 이제 숙종 입장을 때는 조카였고 그 한사훈 윤을 내세우려고 했어. 자, 그러니까 이제 숙종이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헌종으로부터 양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외척이나 척축 세력들을 제거하고 자기 세력들 끌어모아가지고 왕권을 강화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전후의 이제 그 고려 왕보다 좀 강력한 왕권을 이제 바탕으로 그 뭐냐면 정치를 했다라는 게 좀 특징이죠. 그리고 이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숙종의 이제 뭐냐면 그 측근 세력으로서 이제 등장했던 사람이 뒤에 이제 어 그 알려진 척추경이 그때 이제 등장해요. 예. 이자겸한테 이제 그 연결돼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했는데 자 숙종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송나라에서 왕한성의 신법이 행해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신법을 개혁 모델로 해갖고 나름대로 범법을 이제 진행을 했다. 아, 법과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제 뭐 별무반도 설치하고요. 그래서 이제 별무반 같은 경우에는 여진족을 이제 뭐냐면 막기 위해서 설치한 거지만 실제 그걸 통해서 이 군역 자원을 동원해서 직접 왕이 그 장악하겠다. 예. 그 왕권 강화 측면도 있어요. 예전에 말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 문벌귀족 정치를 완화하기 위해서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남경도 천도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남경, 계창, 도감을 설치했죠. 그리고 이제 재정 개혁을 해갖고 주정관 설치해서 은병이나 동전 이런 것도 주저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국자감을 해 서적포를 설치하거나 이런 그 여러 가지 개혁을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그 호문의 왕으로서 국자를 서적포를 두고 책을 인쇄해 출판하여 문화를 발달시키는 동시에 불사를 자주 행하고 불교의 흑록을 뭐냐면 심었다. 그래서 이제 그 대각국사 의천은 이제 숙종 입장을 때는 자기 동생이거든요. 예, 그 의천이 청태종을 창립하여 인주 이씨와 이제 연결된 법성종을 억누르고 불교를 통합하려고 한 것도 숙종의 후원이었고요. 또 그 당시 이제 그 의천이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송나라에서 이 동전이 널리 유통된 걸 보고 송나라에서 귀국한 후에 그 동전을 만들자, 어, 유통을 시키자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주정관이라는 걸 설치하고요. 은병이나 해동통보 같은 화폐를 주저하고 사용했다. 그래서 이는 산업 발달에 따른 필요에 생긴 일이었다. 이렇게 있죠. 화폐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전 시간에 관련된 내용을 읽었거든요. 그걸 이제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나왔던 것이 숙종의 이제 화폐 정책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에 나왔죠. 예.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숙종 관련된 내용은 다른 그 시민한국사 내용에서 좀 찾아서 볼게요. 예. 자, 숙종의 즉위와 이제 의천 활동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문종 때 외척에 등장한 인주 이씨의 이자연의 가문은 순종, 선종 때 왕비를 연달아 배출하면서 위세를 크게 떨쳤다. 자, 외척은 왕실을 보위하는 위치에 있었으나
유학했던 현종이 즉위하면서 종실과 마차를 빚게 되었다. 자, 외척 의자이가 현종의 동생이자 자신의 조카인 한상우 왕후에게 왕위를 계승하려고 하자 그 선종의 동생이었던 숙종 이 그를 숙청하고 현종으로부터 왕위를 넘겨받아 즉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숙종은 외척과 촉촉을 이제 배제하고 어 지지 세력을 구성해 국정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미 이제 숙종은 약간의 쿠데타 형식으로 이제 즉위를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나름대로 세력을 끌어모아 가지고 이 쿠데타를 즉위했기 때문에 다른 전후의 왕보다는 왕권이 강한 상태였어요.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 갖고 범법을 이제 실시했던 거죠. 그래서 부국 강병을 목표로 해서 개혁을 추진했다. 가장 역점을 뒀던 것이 재정 부분인데요. 요번에 시험문에 나왔던 것이 요 부분이죠. 예. 그래서 대각국사 의천의 건의를 받아 법정 금속화폐 유통 정책을 실시했다. 자, 의천은 법정화폐를 쓰면 물품화폐를 사용했던 기존의 질서에서 건세와 지방세력도 누렸던 이득을 줄일 수 있고, 대신 그 혜택이 국가의 중하급 및 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 그에 따라 화폐 그 제조를 담당하는 주전도감을 설치하고, 자, 주전도감, 그 주정관이라고 또 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주전도감인데, 자, 이 도감이라는 것은 조선이나 고려시대 때 임시 어떤 일든지 수행하기 위한 임시 간청을 얘기해요. 그래서 법전에는 없지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그 간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만들었던 것이 이제 도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화폐들을 이제 만들었냐? 해동통보와 삼만통보 등의 동전과 할구라고 불리는 은병을 주로 발행했다. 그러나 이제 소액거래에서는 여전히 쌀과 배 등이 이용하는 간행이 이어졌고, 유통 정책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여 동전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국평이 같은 그 책에서 보면 동전의 사용 범위에서 나오는데, 주로 이 동전은 주로 간영상점이나 아니면 개경 같은 이런 대도시 주변에서만 사용하고, 나머지 이제 뭐 지방이나 이런 데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예전에도 말했지만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동전을 사용할 만큼. 예. 자, 이외에도 이제 재정 정책을 보면 숙종은 상공업을 육성하여 상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며, 각 군현마다 간두전을 이제 경작하고 그 소출을 경비로 사용하여 중앙에 재정 부담을 주셨다. 자, 그다음에 숙종은 국력을 강화하려고 풍수 도천 사상에 따라서 현재 서울지역 남경을 건설하고요. 왕이 수행할 권위를 받아줬다 했는데, 자, 이 풍수 도천 사상은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뭐와 관련된 거죠? 지기세 왕설. 그래서 이 개경의 직위가 이제 쇠퇴하기 때문에 난경에 이 직위가 이제 강해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난경 기지설에 입각해서 이걸 이제 진행을 했다 그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난경은 이미 그 전에 이제 그 지정됐고, 요때는 아마 이제 난경건설 같은 경우에는 요게 궁궐을 지었어요. 그 궁궐 짓고 여기에 수도를 이제 옮기려고 했던 그 계획을 세웠거든요. 물론 잘 안 됐지만, 야, 이거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개경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문벌 귀족 세력들이 강하니까 왕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난경으로 수도를 옮겼고요. 그때 내세웠던 게 이제 지기세 왕서 같은 풍수 도천 사상을 뭐냐면 내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관련된 내용은 앞에 강의 시간 때 제가 더 자세히 얘기했으니까 그 참조해 주시고요. 자, 서경이 태조 때 이래 북방 정책과 관련됐다면, 남경은 한강의 지리적 이점을 살리고 중부 지역의 역할하는 어, 중부 지역을 개발한 중심지 역할을 기대했다. 이게 경제적 측면에서, 실리적 측면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후에 이제 안경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조선의 수도가 되죠. 자, 조선의 수도 삼을 때 내세웠던 것은 우리가 좀 잘못된 오개념이 있는데, 남경기지서 같은 풍수도청 사상이 아니에요. 이때 이제 남경을 서울을 이제 수도 정했던 게 요거죠. 이 한강의 지리적 이점 때문에 그래요. 예, 딱 국토의 중앙부에 있고, 이 한강이라는 게 이제
수육 고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인 유교적인 지위관을 입각해서 수도를 정한 거지. 우리가 흔히 이제 야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통수 도청 사상이나 뭐 남경 기지서 관련돼 가지고 수도를 정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유로 이제 숙종이 수도를 천도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의천은 또 숙종의 개혁 정책을 지지하면서 불교계를 통합했죠. 의천은 앞에서 얘기했처럼 그 당시 이제 하엄정 승려죠. 하엄정 승려고, 그리고 불교 통합을 통해서 청태종을 개창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자, 그는 경정 공정과 함께 마음의 본모습을 찾는 간행의 실천을 중시하고 교감 겸수를 주장했다. 예. 그래서 이제 균요의 하음학을 배척하고, 그리고 이 교감 겸손을 내세워서 하음종을 통합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마지막으로 성종을 통합하는데 이 교감 겸손을 이용했죠. 자, 요 관련된 내용은 그 앞부분에 설명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교종과 선종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 청태종을 개창하고 여기에 선정 승려를 참여시켜 불교 구단을 재편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거 외에도 이제 그 뭐냐면 숙종의 개혁 정책을 보면요. 일단 평양에 이제 뭐냐면 기자사당을 이제 뭐냐면 설치했다. 이 내용이 있어요. 이게 안 나왔지만. 그래서 이제 기자를 교화의 임금, 우리나라를 교화시켜주는 그 임금이다 하면서 제사를 지냈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거는 이제 그 이걸 통해서 뭔가 이제 그 서경세력들의 어떤 것을 좀 키워주려고 했던 것도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행정적인 조치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예전에 탐나 왕국이 있었죠. 탐나. 독자적 왕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걸 이제 군으로 편입했어요. 물론 이제 행정상 조치고 이 탐나에서 왕국은 계속 존재한 것 같아요. 조선 초기까지 탐나 왕이 있었다고는 기록이 있거든요. 자, 뭐 그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숙종의 아들이 예종이죠. 예종. 자, 예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별무반하고 연결됐잖아요. 예, 별무반. 예, 원래 별무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숙종이 만들었지만 그걸 별무반 실제로 이제 여진 정보를 인용한 것은 그 아들 때인 그 뭐냐면 아 예종 때죠. 자, 이때 이제 또 예종 때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 세력들을 되게 등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들 지방 세력들 등용해서 이제 뭐냐면 측근 세력을 이제 많이 삼는데 그 지방 세력 중에 상당수가 누구냐면 서경 출신이 많아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석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초부터 분사제도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었고 석영 출신들 중에 특별 케이스 해갖고 많이 등용했어요. 그때 이제 문벌 귀족 안에 석영 세력들 많이 편입시켜가지고 일종의 새로운 피도 이제 많이 주입을 했는데, 자, 특히 이 시기 때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인종 때 들어가면 석영 세력들이 상당히 측근 세력으로 많이 활동하게 되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정지상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서경 길지설에 입각해서 서경으로 이렇게 천도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예종 때 이런 그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종 때는 이제 국학의 칠제를 설치하고 앞에 얘기했죠. 그래서 문벌기종의 사학 시비들을 누르고 간하게 이제 부흥시키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뭐 예의상정서, 양형고, 그 다음에 또 천연각이라든지 고문각은 이제 설치를 했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뭐냐 국자감을 강화시킨 거, 공교육을 강화시켜서 그다음에 문벌 귀족들이 이제 중심으로 한 이제 이런 사학들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예의상 조선은 좀 다른 경우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은 이제 해서 자기 아버지의 이제 개혁 정치를 이어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예종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종은 바꾸는 여진 정부의 십순한 편,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윤간의 동국 구성이 요때 이제 행해졌던 거고요.
자, 안우는 문화 발전에 정력을 기울였다. 그는 사학의 융성으로서 위축된 간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이 사학은 항상 이제 뭐냐 문벌 귀족들이 장악을 했잖아요. 문벌 귀족들이 사교육을 통해서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이 간학의 역할을 축소시키려 하는데, 간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권 강화 같은 이런 왕권 강화 같은 중앙 집권화 같은 교육적 기반이 되는데, 사학이 융성하면 당연히 이 왕권 강화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간학을 중심으로 왕권 강화를 관련된 교육을 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진흥시키기 위해서 국학의 칠제를 설치하고, 그리고 국학의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양형을 뒀으며, 대규모 교사를 신축하는 등 국학 발전에 노력했다. 자, 이때 칠제 무학제가 그 하나가 구성되어 있으니, 이는 문무양학을 함께 일으키는 의도로서 당시 무인세력들의 세력 상승 기반으로 나타난 형상이었다. 자, 그렇지만 이 무학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그 문벌 귀족들의 반발 때문에 곧바로 폐지돼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예종은 국내 이제 천연감각, 고문각을 이제 같은 학문 연구 기관을 설치하여 학사들로 하여금 경사와 기타 고전 연구에 회광케 함으로써 문풍을 이제 그 뭐냐면 일으키고, 유학을 이제 뭐냐면 발달하겠다. 또 왕 8년에 예의상중서를 설치해서 예의와 격식등 같은 유교적 제도를 정한 것도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자, 그리고 예종은 또한 내치의 힘을 기울였으니 당시 유망했던 백성들이 많았으므로, 그러니까 문벌 귀족들이 이제 장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몰락한 그 백성들이 자신의 본관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떠돌아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은 이제 보통 유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견에 유민들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관문을 뒀어요. 예. 그래서 이 관문은 예전에 한번 말한 것처럼 그 당시 지방 고려 시대 때는 속현 속군이 많았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고 그 뭐냐 향리가 통치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에 관문을 파견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유민을 이제 뭐냐 관리 감독한다는 명목으로 관리를 파견해서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무를 했으며, 건농책을 써서 진전의 개간을 장려하고, 진전은 이제 항무지 같은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 구제도관과 해문을 설치해서 백성들의 진울과 시를 담당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왕권 강화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이제 특징이 뭐냐면, 앞에 이제 숙종은 불교를 좀 강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약간 특이하게 도교를 좀 강조했어, 도교. 그래서 도교의 이제 제사가 제초라고 하거든요. 제초. 제초 행사를 상당히 빈번하게 시행했어요. 그래서 즉위 이래 이제 직접 도교 제사인 제초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그 도관이라고 했어요. 도관이라는 건 도교의 그 교회를 얘기해요. 이 도관을 건설했는데, 이때 이 도관으로서 복원궁을 이제 건립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들을 해서 나름대로 독일을 통해서 뭐냐면 그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중학이라든지 하나인이라든지 이런 그 측근 세력들이 이제 거기에 많이 가담했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좀 예종 관련된 내용을 봤는데, 요 관련된 내용을 여기에서 시민한국사에서 다시 읽어볼게요. 자, 여기 숙종의 부국강경 정책은 군사를 강화하고 나라 밖으로 다스림이 이어졌다. 그래서 숭하강 유역에 있는 와인부가 그 무역의 세력을 키우면서 변경이 불안해지자 숙종은 무력 투표를 나섰다가 실패한 일이 있었다. 자, 이에 기병의 중요성을 강조한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별무반을 이제 뭐냐면 형성하고 다시 여진 정벌을 꾀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자, 숙종의 뜻을 계승한 그 당시 이제 예종은 즉위 후 대대적인 여진 정부를 나서 동국 구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고려는 옛 땅을 되찾는 그 여진족의 계속된 공격과, 그리고 반환 요청, 방어의 어려움, 그리고 거단과 외교 문제 등으로 2년 만에 동국 구성을 철거하여 그 땅을 여진에게 돌려주었다. 뭐 이렇게 이제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인종을 보죠. 인종. 자, 그래서 숙종하고 예종 때 했던 이런 그 범법 정책, 이 부국강경 정책이 나름대로 시도됐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인종이 14살 어린 나이로 즉위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인종 때는 사건 사고가 많이 터졌죠. 그래서 이제 초기 때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또 인제 그 뒤에는 무총의 난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두 개의 난이 인제 있는데 특히 묘총의 난 같은 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인종 관련된 정책을 인제 보겠습니다. 자, 인종은 그 숨은 호학의 왕으로 교육각 유학진을 심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좀 얘기고 이때 인종이 즉위할 때 나이가 14 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그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자기 외할아버지인 이자겸에 많이 인제 기댔어요, 정치에. 그 이자겸이 나중에 인제 뭐냐면 여기에 그 상당히 정치를 농단했죠. 그래서 이자겸은 또 인종을 옹립하는 데 큰 공을 또 세웠던 인물이기 때문에 상당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인종이 즉위한 해에 예종의 측근 세력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예종의 측근 세력인 하나인이나 문공민 일파와 그다음에 예종의 동생이었던 대방공 보를 위시해서 50명을 살해하고 제거시켰었어. 예. 그리고 이자겸은 인종에게 2명의 딸을 바치고 이게 딸을 바친다는 게 좀 그런데 그 대개 보면 인종 입장일 때는 뭐냐 어떤 관계냐면 어 고모죠? 고모인가 이모인가? 아 고모 이모죠, 이모. 이모하고 결혼한 거야. 이 김치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인제 두 딸을 바치면서 점점 이제 권한을 강화시켜 나갔고 결국에 이제 국왕은 이제 이자금을 대우하면서 이자금에게 숭덕부를 설치해요. 원래 부라는 거는 왕실을 주로 인제 설치할 수 있는 거면 노곡을 받고 인제 식을 받고 인제 그 부를 설치할 수 있는데 예외적인 게 있어요. 뭐 이자금이라든지 후에 실시조건이라든지 그렇게 인제 신하로서 부를 설치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하여튼 부를 설치하고 만약 해서 건세가 상당히 올라갔죠. 그래서 인제 그때 그 이자겸이 도참선을 이용해서 18자 위왕이라고 했죠. 이 씨가 왕이 된다는 팔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팔자를 이용해 가지고 마치 자기가 왕이 이제 되어야 된다는 것처럼 뭐냐면 왕위 찬탈 의무를 해치겠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정권 유지에서 금의 군신 관계를 이제 또 받아들이고 이런 상황이야.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인제 이 인종의 그 정책 앞부분의 정책들은 인종이 뭐냐면 초창기 때 정책보다는 뭐 초창기 정책들도 인제 포함하긴 하는데 그 인종이 인제 이자겸의 난을 진압하고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인제 했던 정책들이에요. 예. 뭐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숙모학의 왕으로 교육과 교육진흥을 심었다. 그는 식목도감을 하여금 학교 학제를 상정케 하였으니 중앙의 경사육학의 제도를 마련해서 국제관 내용을 보완하고요. 지방에도 각 주연에 한 학을 세워서 지방교육을 담당했다. 요 부분은 예전에 이제 그 공교육 강화, 국제관 교육 강화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특히 왕은 당시 학자들의 중국의 역사는 잘 알지만 전작 우리의 역사를 모르는 것을 개탄하면서 김구식의 명예여 삼국사기를 편찬한 것도 유명한 거다. 삼국사기는 예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요건 따로 이제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인종이 내치에도 큰 관심을 가졌은 왕 5년에 내린 유신의 교에서 건동과 역정으로 백성들의 식량을 넉넉히 하고 정해진 조세 위에도 행령을 금하여 백성들을 어루만져 도망치지 않게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유민들이 많았던 걸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정책들을 이제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관료하여금 침탈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 걸 알 수 있다. 또 9년에는 동서대비용과 제2부를 갱신하여 백성의 어려움을 구제했다. 동서대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있는 개경 안에 있는 이제 그런 치료기관 빈민들 치료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2부는 빈민들 규제할 수 있는 이제 기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나 인종 때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건 사고가 많았죠. 예. 이자겸의 난과 모청의 난이 일어났다. 아, 그래서 이자겸의 난은 그 어릴 때 이제 이자겸이 초창기 때 일어난 거야. 예. 인종 4년 때 일어났죠. 그래서 1126년에 일어났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것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이제 이자겸 난을 진압하고 나서 인종 때 정치고 그 전에 이자겸의 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왕 13년 1135년에 모총의 난이 일어났죠. 예, 이렇게 이제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정치가 이제 혼란했을 뿐 가중한 토목공사로 백성들에게 도움을 아니 백성들 계움을 주었다. 즉 이자기는 난으로 불태워진 만월대를 재건하기 위해서 큰 역사를 일으켰고요. 만월대는 이제 고려의 이제 개경에 있었던 수도에 개경에 있었던 이 고려의 왕실이죠. 왕궁이에요. 예. 그래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지은 게 특징인데 하여튼 만월대를 재건하기 위해서 큰 역사를 일으켰고 태안에 굴포 운하를 이제 개척하다 중단했다. 저희 굴포 운하는 왜 개척했냐면 태안에 이제 가보시면 여기 태안반도가 있잖아요. 이 태안반도. 태안반도 보면 여기가 이제 백길의 안흥량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이쪽 가다가 이제 여기가 암초만하고 자주 배가 침몰하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배가 침몰이 많으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요 길을 태안반도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태안반도 쪽에서 뚫어가지고 불포운하를 뚫어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냐. 가지고 예전엔 논의가 있었어. 그래서 여기를 이제 뚫으려고 했던 거죠. 이 굴포운하를. 자, 그래갖고 여기 착강을 막 운하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왜냐면 여기가 하강이라는 게 있어갖고 여기가 뚫기가 힘들어. 그래갖고 결국엔 도중에 그만둔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조선시대 때도 여기를 똑같은 문제들이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뚫으려고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 예. 그래서 이게 유구가 지금 흔적이 남아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벽골제가 있죠. 벽골제는 삼국시대에 만드는데 이게 아마 중축된 것 같아. 벽골제를 수축하려다가 무당의 말을 쫓아다녀 다시 무너뜨렸다. 자, 이들 인종 때는 많은 농민들이 유민으로 떠들었을 뿐 아니라 도족화에 대해 반항운동을 일었다. 그 인종은 유민을 막는 정책을 많이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잘 안 됐다. 이렇게 한 거죠. 이런 토목공사도 있고 등등 해갖고 유민이 훨씬 더 많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보면 있는데 이게 이자금의 난이 갑자기 뒤에 있는데 이게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이거 좀 뒤에 읽을게요. 뒤에 예. 요게 이자금의 난을 같이 설명해야 되는데 좀 그래. 자, 요거는 이제 의종은 좀 이따 나중에 얘기하고요. 여기부터는 읽어볼게요. 자, 귀족사의 붕괴에 보면 귀족사의 전성기 문종 이후에 의종에 이르는 귀족정치의 전개는 점차 귀족사의 내부 모순을 축적하여 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자, 몽골 귀족들은 과거와 은서를 통해서 간직을 독점하고 정치 권력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간직에 따른 전시가나 공훈중 외에도 사전을 받아 고 특히 이제 권력에 의해 불법적인 토지 탄점을 통하여 막다른 사전을 변박했다. 사전이라는 것은 왕실에서 주어진 토지인데 요거는 사패전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요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몽골 귀족 때부터 이미 이제 장원이 학대됐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이러한 정치 권력과 이제 경제력의 특권의 학대는 이를 둘러싼 지배층의 내부의 분열을 야기시켰다. 자, 귀족사의 모순으로 나타난 지배세력의 내부 분열은 정통적인 몽골 귀족과 지방 출신의 신진 관료 사이에 대립이 났던데, 이때 이제 지방 출신의 신진 관료 세력들은 어떤 세력들이 많냐? 아까 말처럼 서경 출신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서경 세력들이 측근 세력으로 이제 왕의 측근 세력으로 이제 활동했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자겸이 집권하면서 먼저 한 일이 예종 때의 그 측근 세력들 있죠. 그들을 이제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우 나타났다.
자, 인주 이씨 등의 보수적인 집권 세력이 도전하는 지방 항리 추진의 신지 관료가 대두되면서 양자의 항쟁이 일어나게 됐고, 그 구체적인 사건이 이제 인종 때 일어난 이자견난과 노총의 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이자견과 노총의 난의 배경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문벌귀족들의 어떤 그 장원학대 등등 여러 가지 집권층의 이제 경제 특권 확대, 그 이를 둘러싼 지배층 항쟁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정통적인 문벌 귀족과 지방 출신의 신진 관료 세력들, 그러니까 지방 향리나 서경 출신들 간의 어떤 대립 갈등 이런 것들이 이자겸의 난과 모청의 난으로 폭발돼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자겸의 난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자겸은 고려 정계의 최고 가문이었던 인주 이씨 집안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말하면 이자연이라든지 이자의라든지부터 해갖고 계속 이제 외척 가문으로서 이제 성장을 했고 권력을 이제 독점을 했던 거죠. 그 예종의 외할아버지가 되어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고요. 그는 인종이 즉위하니까 예종의 동생이었던 대방국 보들 왕을 찬탄한다는 제목으로 제거했고, 그 외에 이제 예종의 예전에 측근세력들 있죠. 그래서 하나인 문공민, 뭐 이영 같은 것들이 의무에 가담한 단위로 처형시켰죠. 그래서 이거는 이자겸 일파가 그들에게 도전해오는 지방 출신의 신진 관료들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특징이었다. 자, 그러나 이제 이자겸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었다. 자, 이자겸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건설을 타면서 인종에게도 그의 두 딸을 왕비를 들여보내고 마침내 인종을 피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야심의 품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인종이 입장할 때는 이자겸은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딸을 이제 왕비로 이제 들었다는 건 인종의 이모를 인종하고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자, 뭐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그 이자겸이 아예 인종을 자기 집으로 이제 갖고 오게 해서 거기에서 있게 하죠. 관리 감독을 하고 자기 두 딸을 시켜가지고 인종을 또 독살까지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 딸 이제 인종 시켜가지고 이제 독살하는데 차마 이제 그 이 사람은 좀 약간 마음이 약했는지 인종의 이제 든 독이 든 이런 그 찻잔을 건네지 못하고 이제 버렸다고 하거든요. 자, 하여튼 그렇게 했고, 자, 이에 이제 1126년에 자, 김찬, 안보진 등 국왕의 그 측근 세력들이 이들도 이제 앞에서 서경 출신이거나 지방 향리 출신들이야.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이자금을 제거하고 거사했으나 이들도 문벌귀족에 반대하는 왕권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신리관료 매국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겸을 제거하는 측근 세력들의 이제 반발, 어, 도전 이런 것들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으로 나왔어요. 예. 자, 그러나 이제 이 거사는 이자겸의 일당이었던 척추경의 군사활동으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 척추경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앞에서 이제 윤관의 동북 구성 개척할 때 군사적인 어떤 공을 세워서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그 등장을 했죠. 그래갖고 이제 숙종 때부터 등장했다고 보는데 숙종 때 이제 큰 공을 세가지고 등장을 하면서 동국 구성에도 이제 큰 공을 세웠던 개척에서 큰 공을 세웠던 그 군사적 실권자였는데 자 이때 이제 이 척추경이 이제 이자겸하고 달라붙은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 척추경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뭐냐면 그 이들이 제거됐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자겸의 일파인 척추경과 이 당시 이제 현하사 승려였던 의장이 항마군을 무장시켜갖고 이들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 이자겸은 인종을 살해하는 등 행포를 다했으나 척추경하고 방목을 함으로써 도리어 척추경에 의해서 이제 뭐냐면 축출되죠. 그래서 이제 이자겸은 이제 척추경에 의해서 축출되고 차마 이제 왕 입장할 때 외압을 죽이기 힘드니까 저기 안태도 유배를 시켜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뭐냐면 인주 이씨 세력들이 몰락을 하고요. 척추경도 나중에 또 제거되죠. 예, 뭐 이렇게 있고 자 이자겸이 제거됨으로써 인주 이씨가 몰락됐으며 이는 고려 귀족 사회의 이제 그 붕괴의 발단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주 이씨 집안 다음에 이제 뭐 등장했던 것이 이제 김부희나 김부식 같은 상, 경주 김씨 세력들이 요 자리를 메꾸게 되죠. 네, 실권을 잡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고려전기 기죽사의 분기가 발달이 되었다 해서 마치 그 문벌귀족 때 세력이 약해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문벌귀족 중에 인주 이씨 세력들만 몰락한 거지, 실제로는 그 뒤에 이제 경주 김씨 등 새로운 문벌귀족들이 정권을 장악해요. 그래서 이 나라 계에서 왕의 권위는 더 떨어지고 문벌귀족의 정치 주도권이 강화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난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인중은 유신지교를 이제 포방을 하죠. 새로운 정치를 포방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왕권을 회복하고 정치 기강을 확립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민생 규율 같은 것들 정책을 시행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누굴 등용하냐면 인종이 이제 서경 출신이었던 정지상이라는 사람을 뭐냐면 기용을 하죠. 정치상을 기용해서 정치 개혁을 추진하고, 그때 이제 정지상의 추천을 받고 이제 기용 같이 따라온 사람이 묘총이에요. 예. 그래서 이 당시 모총도 이제 정치상을 중심한 정치 개혁에 뭐냐면 참가하게 되는데, 이때 이 모총이 이제 서경 총독을 주장하죠. 그래서 개경이 지덕이 세하고 서경의 지덕이 완성함으로 서경을 천도하면 36개국의 조공국이 조공을 바치게 된다는 풍수지휘서를 내세웠고, 서경 기치를 내세워서 결국에 서경 천도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건 뒤에 있으니까 또 거기 읽어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자, 이자겸에 이어서 묘청의 난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것도 이제 개경의 문벌귀족이 대립하는 지방 신진사역들의 반항 운동이었다. 그래서 서경파들이죠, 주로. 자, 이자겸은 한때 궁궐 불타버린 개경은 황폐해지고 어수선한 분위기였는데, 자, 이때 고조는 밖으로 금에 대한 사대의를 취하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어요. 자, 이자겸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대의를 이제 취했고요. 이 부분은 백성들 허탈하게 적게 되었고, 자, 이런 사대의, 그러니까 금의 사대 정책은 후에 집권자였던 김부식에도 계속 이어져. 김부식은 마찬가지, 이 사람도 사대주의자라고 좀 보는데 보기도 하는데 엄밀히 국가주의죠. 어. 금을 자극하는 일을 제대로 안 하려고 했어, 이 사람. 그래서 연호를 뭐 사용하자는 주장도 반박을 하고 비판하면서, 일단 금에게 지금 금이 세니까 좀 머리를 숙일 필요 있다. 괜히 금을 자극시키면 우리나라 공격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겸의 외교 정책을 그대로 계승했다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 자, 이런 내해 정세의 정치적 이용하여 개경 문벌귀족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혁신 정치를 도모하고 했던 사람이 묘청이라든지 백수한, 정지상 같은 서경 세력들이죠. 자, 이들은 앞에 얘기한 것처럼 개경의 지덕이 세하고 서경의 지덕이 왕성함으로 서경에 천도하면 천을 가히 아울릴 수 있고, 금도 쑥쑥 와서 항복하며 해외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칠 것이다. 36개국이 조공을 알아서 바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때 이제 직위세왕설 같은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서경천도를 주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금과의 어떤 사대 관계를 비판하고, 또 뭘 주장하면 금을 정벌하고 그래서 칭제 권원을 할 것을 이제 뭐냐면 주장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던 이유가 뭐냐면 풍수지휘서를 이용해갖고 사대적인 개경 문벌기류의 정치에 벗어나서 서경에서 자주적인 혁신 정치를 좀 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갖고 이제 천도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일환으로 평양에 대화궁이라는 걸 이제 뭐냐면 건설하죠. 그리고 예전에 말한 것처럼 팔성당도 이제 뭐냐면 그 만들죠. 그래서 신당을 결성하고, 팔성당 관련된 내용은 그 예전에 얘기했어요. 요거는 이제 그 풍수지휘설과 그 뭐냐면 풍수지휘서가 도교와 그 불교적 요소가 합쳐져 놓은 건데,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천도 계획은 그 개경을 기반한 문벌 귀족세력들의 반대로 부닥치고, 국왕도 점차 이제 천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변해감에 따라서 결국 시행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본 그 노총이 반란을 일으켰어. 이게 노총의 난이거든요. 예. 뭐 이렇게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서경이 명당이라는 곳을 명당이라는 곳에 대야궁을 짓고 친제 권원을 내세우면서 군국 정벌까지 주장했다. 자, 이건 당시 고려사에 풍부했던 풍수 지리를 이용해서 사대적인 개경의 문벌 귀족 정치에서 벗어나 서경의 자주적인 혁신 정치를 시행하려는 의도였다. 자, 모청의 서경천도노는 오랫동안 문벌 정치로 약화된 왕권을 부흥시키려는 인종에 받아들였지만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파 문벌 귀족들이 이를 미신행위로 공박하고 강력하게 반대함으로써 실행할 수 없었다. 거기에다 이제 결정적으로 인종이 인제 그 자주 인제 그 평양에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인종이 올 때 행진할 때 모총 일파가 좀 약간 꼼수를 좀 썼죠. 그래 갖고 인제 올 때마다 인제 뭐냐면 무지개 같은 것도 보여줬어. 예. 근데 대동강에서. 근데 이제 미리 장수부에게 인제 뭐냐면 시켜 가지고 요게 밑에다 인제 물을 먹은 떡을 밑에 가라앉힌 다음에 이게 기름이 둥둥 떠니까 햇빛에 반사해 가지고 무지개 보였던 건데 나중에 김부식이 약간 이상해 갖고 인종한테 한번 그 잠수부를 동원해서 그 밑에 보라고 했어요. 보니까 어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해저에 이게 있는 거야. 그 인종이 좀 실망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취소해 갖고 인제 서경천도 계획이 취소되니까 이 모청이 마침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국호를 인제 청계라고 하고요. 예. 국호를 대의라고 하고 그다음에 연호를 청계라고 해서 순수 청견충의견이라고 인제 칭했다. 그래서 청견충의견 자체가 인제 일종의 뭐냐면 자주의식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하늘에서 내려온 뭐냐면 뭐 그 군대 뭐 이런 뜻이잖아요. 자, 거기에다가 인제 그 주변에 서북 지방의 농민들도 많이 가담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인제 이 거사가 일어나니까 이때 문벌 귀족인 대표인 이 김부식이 반란군 진압군을 이끌고 인제 결국엔 토벌을 했죠. 1년 만에 토벌을 했다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정지상을 이제 같은 그 개경에 있는 서경파들을 대거 수청하죠. 근데 이 정지상 입장할 때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모청이 이제 그 정지상이 모청을 추천했긴 했지만 같은 석영파긴 하고 같은 주장을 했지만 모청의 난에 정지상이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것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김부식이 정지상이 관련됐다고 단정하고 이제 수청을 시킨 거야. 이 김부식하고 정지상은 서로 간에 사이가 안 좋았어요 또. 이게 이제 일장에 김부식이 정지상이 되게 시를 많이 잘 지었다고 하거든요. 문장도 뛰어나고 약간의 약간 뭐 열등감,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폭발돼서 이번 기회에 정지상을 제거했다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인제 김부식이 인제 그 모청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쓴 것이 삼국사기예요, 삼국사기. 이 삼국사기가 쓰여진 시점이 모청의 난을 진압하고 직후군요. 모청의 난 때 내세웠던 게 뭐예요? 이 풍수 도참사서랑이야. 그러니까 김부식 입장을 때 상당히 미신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입장에는 유교적 합리주의에 입각해서 뭐냐면 뭔가 사회 통합을 깰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풍수 지리서 같은 것들을 없앨 필요가 있겠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국사기도 그런 것들이 간접히 반영됐죠. 예. 그래 갖고 인제 유교적 합리주의 그래서 개덕 불온난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내세우면서 이런 것들을 인제 삼국사를 썼던 것이 그런 이제 모청의 난 때 일어났던 이런 이제 모청의 난 때 이제 이런 서경기 질서 같은 그런 도참 사상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무식은 이런 풍수 도참이 아니라 유교 이념에 충실해서 사회 질서 확립을 하려고 했고 유교적 질서를 상당히 중시 여겼던 인물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이 결과 어떤 결과였냐. 서경이 상당히 입지가 약화되죠. 그래서 인제 대표적인 게 평양에 있었던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군사 제도가 상당히 약화돼요. 어 그리고 인제 나중에 조이총이 난 때는 아예 폐지해 버리죠. 그리고 인제 뭐냐면 서경 세력이 뭐냐면 몰락을 하게 되죠. 어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인제 서경이 우대를 받다가 갑자기 인제 조이총한테 이게 차대를 받으니까 그의 불만이 일으켜서 불만을 갖고 나중에 조이총의 난이 일어난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 자, 이와 같이 귀족사의 모순은 지배 세력의 내부적 분열을 일으켜 이자겸의 난과 물청의 난으로 포면화되었다. 자, 이 양난은 이제 일단 수습하긴 했으나 그렇다고 귀족사의 모순이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자, 이래서 고려 귀족사회는 그 근저부터 이제 동요되고 점차 붕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요거 관련돼 갖고 이제 또그 여기 시민한국사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여기 뭐 교과서 그다음 뿌생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시민한국사 관련된 내용부터 읽어볼게요. 자, 인종 때 이제 이 정치와 이작용의 나눠 볼게요. 네. 두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자, 예종에 이어서 인종이 14살 어린 나이에 즉위했다. 그러자 인종의 외조부였던 인주 이씨 이자겸이 국정을 주도했는데, 이자겸은 인종의 어머니 외에 두 딸은 인종의 왕비를 들고 동북 구성 때 이제 개척돼 무공을 떨쳤던 척추경을 자신의 군사적 세력을 삼으면서 확고한 권력을 다졌다. 자, 당시 국제 정세는 1115년에 여진이 세력을 키워서 금을 건국하고 송과 연합하여 권한의 요를 멸망시킨 등 큰 병동을 겪고 있었다. 자, 금은 여세를 모아서 송까지 멸망시키고 1127년 송의 일부 왕족이 양쯔강 남쪽에 내려가 남송을 다시 세웠다. 그는 고려에게 사대를 요구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그 그냥 반발하는 정계 인사가 있음에도 해서 결국 요걸 받아들여 금과 정년을 되기를 피했다. 그래서 이때 내세운 게 형세형적 사대론, 이소사대론이죠. 이거는 뒤에 앞에서 얘기했고요. 자, 그런 와중에 인종이 장성해 정치에 전면에 나서자 이자겸과 갈등을 벌어졌다. 자, 왕의 측근들이 이자겸에 몰아내려고 시도하다가 오히려 반격을 받았고, 이자겸은 군사를 일으켜 궁궐을 불태우고 권력을 독점했다. 결국 인종이 척추경을 설득해 이자겸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으나, 척추경은 이자겸을 유배를 보낸 뒤 건세를 부리다가 탄핵을 받고 정계에 밀려났다. 자, 그래서 이자겸이 몰락한 후에 인주 이씨 세력도 크게 위축되었다. 자, 그다음에 서경천도 운동과 모충의 난을 볼게요. 자, 이자겸의 난으로 개경의 궁궐이 불타고 민심도 흔들리자 인종은 새 정치를 포방해 이를 타개하고자 했다. 그래서 서경 출신이었던 모총은 정지상, 백순환 등과 함께 불교나 정통 신앙을 바탕으로 둔 각종 기복 행사를 추진했다. 또한 풍수지휘서를 내세워서 개경에 세력해졌으므로 기운이 왕성해 서경을 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인종은 이를 받아들여 서경의 대화궁이라는 궁궐을 짓고 여러 차례 수행했다. 무청은 그동안 고려 안에서 황제국의 몸을 가시했으나 소요금에 사대하여 책봉을 받고 그들의 연호를 사용한 것을 이중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왕을 황제로 칭하고 독자 연호를 사용하자는 칭제 권한을 제안했고, 이를 통해서 아마 이게 그 왕을 황제로 칭한다는 건 국내에서는 황제를 칭했지만 대외적으로 황제를 칭하자는 거야. 이거는 공식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고 사용하자는 칭제 권한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서 확실히 황제국의 명목을 갖춰 금을 정벌하자고 주장했다. 자, 서경으로 천도하면 땅의 기운이 힘입어 이를 실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제 천도나 금 정벌에 있어서 국력 소모와 위험보다 큰 정책을 시행하자는 주장에 크게 반발한 그 관료들도 있었고, 그들은 이 풍수지휘서나 종교의 바탕을 둔 신비주의적 정책보다는 그 앞에서 이제 김부식의 이제 예를 들었죠. 유교적 합리주의와 관료 정치를 선호했고, 금에 대적하기보다는 사대 외교를 통해 평화를 지키고자 한 입장이었다.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 김부식 같은 사람이에요. 김부식 같은 문벌 귀족 세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문벌 귀족 세력에서 다 똑같은 주장을 했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윤간의 그 뭐냐면 아들이었던 윤원이가 있죠.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던 09년 기출문이 나왔던, 근데 이 사람은 김부신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예. 그래서 그 같은 문벌 귀족이었지만, 그래서 윤원이 같은 그 칭제 권한은 인정해. 이건 인정하는데, 다만 이제 그 서경천도라든지 그다음에 우청의 주장은 건국정벌 같은 것들은 반대했던 인물이죠. 어. 그래서 칭제 권한을 뭐냐면 그 인정하자는 이제 문벌 귀족 세력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김부식이 이제 윤원이를 사회 갈등이 있다 보니까 윤원이를 아예 자천시켜가지고
아예 이제 권력을 핵심에서 멀리하겠죠. 해점 이거 있고 그 예전에 한번 이거 관련된 기출문제 나왔고 뒤에 또 교과서 할 때 교과서 일단 또 살펴보긴 하죠. 자 결국에 서경천도가 무산되자 1135년에 모청은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자 이에 김부식은 이끄는 토벌군이 정지상 등 개경에 있는 서경 출신 인사들을 제거하고 무력 진압에 나섰다. 토벌군은 약 1년 동안 서경을 포위하고 공격한 끝에 반란을 진정시켰다.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고려의 서경의 의미를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푸셈 있죠. 그 제가 이제 심푸셈 할 때 서경 관련된 내용을 강조를 했잖아요. 요거 내용을 보면서 이제 좀 참조만 해 주세요. 예. 자 평양은 고구려의 옛 도로 태조는 즉위 직후 이곳에 서경을 삼았다. 자 서경은 북방 개척의 거점이자 고구려의 옛 사적이 남아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고려는 고구려 시조 동명왕의 사당과 무덤, 궁궐까지 만들어 이런 의미를 새겼다. 자 이때 고려에서 이제 동명왕은 부유의 동명왕의 의미보다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시대 동명왕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이때는 아니면 한부 역조가 이제 다 끝내서 어 이제 동명왕은 고주몽 이런 이제 등식이 형성이 됐고 그것이 나중에 삼국사기에 반영되기도 하거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태조는 훈육 십주에서 서경의 나라의 근본이 되는 땅이라면서 자주 행차하여 중시할 걸 담보했다. 그래서 매 계절마다 한 달씩 가 갖고 100일 동안 머무너라.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죠. 자 이로 인해 서경은 개경에 버금가는 위상을 누렸다. 서경은 개경과 비슷한 행정기구를 뒀고 이걸 이제 분사제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사제도는 태조 때부터 쭉 진행이 됐어요. 이거 형성 과정은 그 제가 인제 심부름 읽을 때 얘기했으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자 이걸 두고 있었기 때문에 국왕 행차하면 이것의 도읍의 역할을 맡았다. 서희가 거란과 협상을 벌일 때도 고려의 도읍 평양이란 한 것도 여기에 근거를 둔 거다. 자 고려의 가장 성대한 행사였던 팔관에도 개경과 함께 서경에서 개최했다. 그러니까 서경을 에 있는 제도나 행사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개경에 있었던 제도나 행사나 이런 것들 그대로 복사해서 그 컨트롤 V 컨트롤 X 해 가지고 복붙해서 서경에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뿌셈에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뿌셈 91 페이지 펴 보세요. 자 여기 91 페이지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인종이 즉위하면서 인주 이시대가 크게 신장하였다. 자, 인주 이시의 인종의 외척 가문으로서 인종 독립하는 데 큰 공을 세웠고 인종이 즉위하에 12월에 인자경 일당은 예종 때 등용된 측근 세력들을 제거했는데 그래서 예종의 동생 대방공 보를 의시해서 하나인, 문국민, 이영, 정근영 같은 50명의 사를 또는 유배했다. 자, 이들은 대개 지방 토착 세력으로 예종 때 등용된 정계 신진 인사들이었고 특히 하나인들은 강간직을 바탕으로 이자겸 세력 부패상을 공격함으로써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자, 이자겸은 이후 이제 인종 정권에서 최고의 권좌에 올라 권력을 휘둘렀다. 국왕은 이자겸을 각별히 대우하면서 숭독부를 설치하고 계부를 설치했다는 거는 이제 시급을 주고 독자적인 간직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앞에서 얘기했처럼 그 고려는 내재 외양을 지향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부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이요. 예. 전지와 의대를 내려다 줬다. 자, 문벌 귀족 가문 가운데 이처럼 이자겸의 인주이시 가문이 독점하자 다른 문벌 귀족이 이를 견제하려고 했다. 한편 여진은 예종 10년에 금을 건국하고 인종 3년에 요를 멸망시키면서 그해 고려에 대한 군신 관계를 그 관계도 사대할 것을 요구했는데 당시 문벌 귀족 출신들의 고위 간인들은 분개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인종 4년 왕권을 포방하는 하급 관료와 무장이 주도로 이자금 일당을 제거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보면 이제 그 인종의 측근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시지우, 김찬, 내시녹사, 안보림, 진호용
등이 사주를 받은 상장군 책탁인과 오탁들이 군대를 이끌고 궁궐을 들어가 이자겸 세력인 병부상서 최준신, 척순, 지우 등등을 죽였다. 이에 이자겸 일파는 척추경과 이자겸의 아들이었던 헌화상승의 의장이 무장하여 이들 공격하여 궁궐을 불을 지르기로 했다. 자, 이리하여 이자겸 일당을 이제 제거하려는 기도는 실패를 더하고 참여했던 인물들은 죽음에 당하거나 먼 지방에 유배되었으며 그들의 가족이나 재물은 모두 몰수당했다. 자, 이때 왕의 해를 당할까 두려워 글을 지어서 이자겸의 선인할 것까지 청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자겸한테 물러나려고 했지만 이자겸이 또 받으려고 했지만 그 눈치가 있잖아. 명분이 필요하고 등등 해서 이제 거절했죠. 자, 이후 이자겸의 지위는 크게 높아졌다. 왕의 의중을 헤아린 내의 군기 소감 최사정은 척추경을 이자겸에 떼어놓는데 성공하여 이자겸을 사로잡아 유비를 보냈다. 다음에 인종 5년 척추경마저 암타도 암태도라고 보시면 되죠. 암태도가 아니라 암타도 그 당시 암타도였나? 오늘 암태도를 얘기해요. 하여튼 암태도 유에 보내요. 인주 이씨 세력이 몰락했다. 자, 이자겸의 난을 거친 뒤 중앙정계에서 새로운 변화 없이 여전히 문벌기주의 권력을 독점했다. 특히 김부식을 대표하는 경주 김씨 세력들이 실권을 잡고 새로운 인물, 하급 지방층 출신이 활발히 진출하기 여전히 쉽지 않았다. 이제 묘청의 난을 볼게요. 자, 이자겸의 난 외에 인종 5년 3월에 앞에다 말한 것처럼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유신지교,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한 교소를 이제 뭐냐면 인종이 반포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포용로 15조의 조소에서 서경에서 반포하여 국왕의 권위를 새롭게 회복하고 정치를 쇄신하고자 했다. 자, 여기에 모총을 중심으로 이제 서경파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서경 충돌을 주장한 인물 가운데 서경과 무관한 과거 합격 출신 중앙관리, 무신, 승려들이 많았다. 자, 하여튼 이자겸 난로 민심이 호응해진 상황에서 서경 출신의 승리였던 모총 등이 서경으로 천다며 국가의 중흥을 이룰 수 있다는 풍수 도참설을 유포하여 서경촌도를 성사시키고 이를 계기로 정권을 장악하려고 했다. 모총 등은 개경은 지덕이 다 했고 서경은 지덕이 왕성함으로 이곳에 천도하면 천하를 아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진족을 세운 금나라 사대 관계에 맺은 사실 비판하고 금을 정벌하고 칭제 권원을 할 것을 주장했다. 자, 모총의 서경촌도론에 대해 당시 문벌 귀족에 제어당한 인종은 처음에 호의를 보여 서경의 궁궐을 세우도록 했으며 직접 행차하기도 했다. 그리고 개경 내 모총 등의 견해에 동조한 세력이 확대됐다. 그래서 근신인 홍인서, 이중고, 대신인 문공인, 임경천 등이 동조했고 국자관 학생이 일부도 지지하는 상소를 올렸다. 근데 주의할 것은 그들은 일본이에요. 문벌 귀족 세력에서도 이제 일부 세력들이 그걸 지지했던 거고 대부분 이제 그 당시 문벌 귀족들은 반대했던 거죠. 예. 일부 세력들의 이제 움직임만 표현한 거예요. 예. 자, 하여튼 본래 서경은 고구려 수도로 태조 때부터 중시했으며 개경과 유사한 기구를 설치해 운영했다. 그래서 북진 정책의 보루였고 고구려 계승을 포함한 상징적 지역이었고 역대 국왕이 자주 행차했으므로 때론 천도하는 시도가 있었다. 자, 서경 천도는 개경을 중심으로 자신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던 문벌 기조의 반대에 부닥치고 국왕도 점차 천도에 대해서 소극적 변화감에 따라서 결국 시행되지 못했다. 자, 이 모청은 인종 정월, 군사시장 조감, 경부상서 유감, 사제소감, 소경 조차원 등과 함께 나라 이름을 대의, 연월 청계, 스스로 청견 충의견이라고 칭하면서 서경의 반란을 일으켰다. 자, 모청에 나는 서북지방의 농민도 다수 가담했다. 자, 이들은 신속하게 항해도 북쪽의 전령을 차단하여 자비령 일대를 차단하고 반역 사실을 중앙에 알리기 전에 군대를 정비하여 바로 개경을 진격하려 했다. 왜냐하면 이제 반역 사실이 알려지면 거기에 있었던 이제 주진군이죠. 고려군이죠. 고려군들이 자기하고 단절될 수 있으니까 이제 자기 세력에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 반란이라고 아는 반란이라고 이제 칭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 끌어들여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 끌어들여 갖고 개경을 공격하려고 했죠. 그래서 고려군의 일부, 이 주진군의 일부를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가 이제 반란군이 아닌 걸 이제 반란군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고려를 공격하려고 했다. 중앙정부를 공격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김부식 등 이들 토벌하기 가기에
토벌 가기에 앞서 천도파에 가담했던 인사와 개경에 정지상, 김한, 백수한 이런 뭐냐면 그 서경파들을 제거했죠. 이들이 이제 이들과 가담 연결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아마 어 모총의 단독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경파 중에 모총의 단독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면 이들도 만약에 연결됐다면 당연히 서경에서 같이 따라갔겠죠. 근데 개경이 계속 남아 있었잖아요. 예. 하여튼 그렇게 있고, 자, 모청의 반란 직후 조광에 의해서 제거됐으며 이후 이제 항쟁이 조광이 주도했는데 결국 이들이 김부식이 이끄는 정부군의 공격을 1년 만에 진압되었다. 자, 모청의 난은 왕권 자체에 대한 도전보다는 중앙의 문벌 귀족 타도하는 게 그 주목적이었던 것 같다. 자, 모청의 난을 실패하고 돌아가자 성형이 운영했던 독립된 정부 형태 군사제도가 크게 변모하여 서경의 정치 경제 위상이 현저하게 하락되었다. 자, 격하는 서경민들의 개경중앙정부의 불만을 품게 되게 만들었고, 나중에 조이총의 난이 일어날 때 서경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했던 이유도 그런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자견난이나 모청의 난은 모두 소수 문벌 귀족들의 독조와 왕권 약화를 배경으로 일어난 것이다. 다만 전자에는 특정 문벌 귀족과 국왕의 대립 또는 문벌 귀족 간의 대립이 강하게 보초했고, 그러니까 이자견난 관련된 내용이죠. 후자, 모청의 난은 개경의 문벌 귀족과 서경 출신 관료대 대립이 발생했다. 특히 후자에는 서경 출신의 관료뿐만 아니라 지역의 농민이나 농민과 승려도 참여하고 있음에 주목된다. 자, 이런 난을 겪으면서 문벌 귀족 중심의 사회 체제에 대한 적극적 개혁도 없었다. 지배층의 분열과 갈등은 결국 문벌 귀족 사회를 부정하는 무신난을 맞게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또 그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리베르 교과서에서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리베르 교과서 80페이지 볼게요. 아, 리베르 교과서인가? 잠깐만요. 잘못 적어놨네, 제가. 아, 요거. 네. 80페이지 맞네요. 예. 80페이지 보면, 자, 여기 보면 모총의 성형귀지서와 관련된 사료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 모총의 성형천도 운동에 대한 신체 평가가 있어요. 이거 유명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모총의 성형천도 운동을 어떻게 이제 평가했냐면, 이 신체호는 그 당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아니야.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데, 이 신채호는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을 경고망동한 행동이다라고 평가했어요. 어, 사흘 기다려서 해야 되는데 왜 그 반란을 일으켰냐 하면서 이제 모청에 나는 이제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뭐냐면 사대파들이 집권을 하게 되고, 천년 동안 천년 이전에는 뭐냐면 오랫동안 자주적인 어떤 정책을 했는데, 이 모청이 건고망당하게 이제 뭐냐면 모청의 어떤 뭐야 모청의 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문벌 귀족들 세력을 장악해서 이 진취적이고 자주적인 기상이 무너뜨리고, 그 후에는 사대적인 어떤 기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사대적인 어떤 모습을 띠게 됐다 하면서 일천의 대일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천년 이래 제일 대사건이다. 그래서 이때 이제 모총이 건고망동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평가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 뒷부분만 좀 얘기해 갖고 이제 뭐 모총이 뭐 난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한 건데, 여기에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이 신채호가 모총의 건고망동한 행동 때문에 오히려 인제 뭐냐면 이런 사대적이고 보수적인 것들이 인제 기조로 바뀌었다. 진취적이고 이런 자주적인 기조들이. 그래서 인제 신채호의 모총의 성형천도 난이 있었고, 그리고 모총 이제 신채호가 제일 인제 안타까웠던 것은 정지상 같은 아니 정지상입니다. 윤원희 같은 이런 합리적인 사람들 입장을 왜 안 받아들이고 모총에 반란을 일으켰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신채호가 모총의 자체에 대해서는 모총의 난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거, 비판적으로. 예. 그리고 이 모총의 난을 계기로 해 갖고 뭐냐면 진취적이고 자주적인 기상이 사대적이고 보수적인 기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평가했냐면
또 사상적인 측면에서 봤죠. 그래서 낭불 양가 대 육아의 사상이요. 국풍파 대 한학파의 싸움이다. 뭐 독립당이 대 사대당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모총과 이제 김부식의 대립은 이런 구도에서 접근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비상교과서 잠깐 펴보겠습니다. 비상교과서 77페이지 펴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석영촌도에 대해서 모청, 윤원인, 김부식의 주장이다. 각각의 입장을 이제 정리해보자. 자, 모청을 보면, 자, 이 모청의 입장을 보면, 일단은 그 평양총도를 하고, 군국정벌 하는데, 친재 건원을 하자. 이런 입장이야. 근데 이 중간파가 이제 윤원이거든요. 예. 윤원이는 입장이 뭐냐면, 친재 건원은 뭐냐면, 인정하겠다. 아, 근데 평양천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군국정벌은 반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연원을 세우자고 청함은 우리 임금을 높이는 정성을 근본하는 것이니 태조와 강종이 연원을 세운 일도 있었고 신라와 발해도 그러했습니다. 저는 대하라는 말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대하세라는 말은 길지 중에 길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지상과도 같지 않음을 평양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대하세라는 것은 이제 평양이 길지기 때문에 거기에 천도하자는 내용인데 거기 참여하지 않았다. 반대했다는 얘기죠. 예,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 김부식은 이 윤원이를 별로 안 좋아했어. 예, 윤원이와 정지상이 같은 일당으로 이제 봤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모총의 난이 일어나니까 윤원이가 자기는 아니다. 정지상하고 모총일당하고 일파하고는 그 뭐냐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선을 그었는데도 김부식은 이들을 윤원이는 이제 정지상 일파하고 같이 가고 물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수청은 못 시켰지만 나중에는 완전 자천시켜 버렸죠. 근데 김부식이 예전부터 윤원이를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예, 뭐 이렇게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요. 자, 윤원이가 정지상과 결탁하여 서로 죽기를 맹세한 당이 되었으니 크고 작은 일을 함께 의논하고 임금이 서경에 항치할 때 글을 써서 연호를 세우고 한계를 칭하기로 정했으며 대개 금을 경록시켜 이를 내게 하고 그 틈을 타서 자기 세력이 아닌 사람을 처치하고 반역을 깨하려 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서 윤원이 무슨 말이냐 이건 너의 그 잘못된 판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친재 경우는 반대했죠. 친재 건원이 아니라 건원이죠. 제가 하다가 어, 자 하여튼 친재 그 건원은 반대했고 그다음에 그 이것도 이제 건국정벌이나 당연히 그 평양청도 반대했던 거야. 그래서 노총은 이제 친재 건원, 그다음 그 건국정벌 평양청도, 그다음에 윤원이는 친재 건원, 그다음에 이거는 찬성하지만 평양청도나 요거는 이제 건국정벌은 이제 반대했고 친재 건원, 건국정벌 평양청도 다 반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도 좀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보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무신의 난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네. 자, 무신난 관련된 내용은,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그 무신의 정권 관련된 내용 있죠. 뭐 정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뭐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로 안 나오고 주로 이제 정방, 서방, 그래서 무신 정권기 때 이제 권력 기구 관련된 내용이 무신의 난 때 많이 나오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무신난의 발생을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증번호는 67번이에요. 67번. 예. 요거는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할게요. 예.